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규입니다. 오늘은 일전, 이전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경기를 뛰었던 작년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1, 2, 3, 4, 5, 6, 7전 저희 토너먼트 리포트로 다 만들었었죠. 그리고 7전에 아주 운 좋게도 고기를 4마리 잡아서 물론 1마리 떨궜지만 괜찮게 토너먼트 마무리를 했고 그 덕분에 최종 성적은 7위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클래식에서도 나름 눈도 엄청 오고 그랬지만 나름 또 재밌는 낚시했고 덕분에 작년 2018년 시즌은 진짜 재밌게 낚시하고 끝난 것 같아요. 특히 2018년 시즌에 얻었던 건 가을의 안동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얻은 힌트는 공개를 하자면 좋아하는 낚시를 해서 5마리를 잡아와야 가을에 살아남는구나. 예,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겨울에도 꿀배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정 별일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아공 원정에 가서 제 15회 WBBC 가가지고 처음 플로리다 베스도 잡아보고 진짜 낚시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과정은 승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낚시박람회도 지나고 KSA 프로 토너먼트 1전이 시작이 됐어요. 프로 토너먼트 1전까지 최소 3일 최소 3일은 3일이야. 그냥 3일 연습을 했습니다.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경기주에 토요일. 3일 연습을 했고요. 3일 연습하면서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진짜 그냥 완벽하게 깨끗한 노바이트. 와, 진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보잖아요. 물론 작년에 이미 그런 어떤 성적에 대한 부담감의 선은 넘어섰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3전을 하면서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 넘어선 다음에 이제 프로 토너먼트를 시작을 올해 하긴 했는데 연습을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노바이트니까 고기를 잡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습하고 나서. 근데 결국 어쨌든 그렇게 아침에 출발선에 서게 됐죠. 선수들 사이에서 분분하게 오는 의견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마리만 잡아도 성공이다. 진짜로. 이게 원래는 좀 약간 엄살을 좀 피거든요. 근데 엄살이 아니라 그냥 한 마리만 잡아도 성공이다 라는 게 선수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다 똑같은 의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일단 그래도 하류보다는 상류에서 낚시를 좀 하자. 왜냐면 하류는 너무 넓고 물색도 거긴 완전히 겨울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봄 같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류에서 낚시를 하자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첫 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건 주계 막창에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좁아지는 곳이 있거든요. 좀 좁아지는 곳에 양쪽에 있는 직벽 라인이었어요. 거기에 선택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 가장 베스가 많을까 그리고 어디에 가장 확률이 높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봄을 대비하는 베스들이 거기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 사실 추측이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자기 암시였어요. 왜냐면 그런 추측이 있었으면 전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마리라도 잡았어야죠. 그런 추측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근데 그냥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늘 반드시 한 마리를 잡는다면 어딜 가야 정말 30cm짜리 한 마리라도 잡을까라고 생각하고 간 데가 그 주계 거기였죠. 그 직벽 있는 양쪽에 이렇게 직벽 있는 거기였는데 경기 때도 많이 잡았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봄에는 항상 한 마리 정도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어요. 갔고 처음에 생각을 하기로는 한 7, 8m 정도를 드랍샷으로 쫙 쇼라인부터 쫙 공략을 해서 이렇게 떨금떨금 해갖고 공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 라인을 다시 러버지그로 낚시를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라인을 똑같이 돌면서 다시 그 라인을 돌면서 미노우를 쳐봐야겠다. 그리고 미노우는 만약에 해가 빨리 올라오면 롱빌, 해가 천천히 올라오면 숏빌을 쳐야지. 그리고 숏빌을 치든 롱빌을 먼저 치든 어차피 난 여기서 고기를 잡을 거니까 그 다음번에 숏빌을 쳤으면 롱빌을 쳤으면 숏빌을 쳐야지 하고 거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웜으로는 입질을 못 받았고요. 거기 이렇게 두 바퀴 도는데
웜으로 입질 못 받고 뭐 드랍샷으로 못 잡고 미너로도 못 잡고 이러고 있다가 저기 쪽에 마지막 직벽 라인에 가서 저 직벽 라인 시작하는 데 가서 마지막으로 민호를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직벽을 보고 민호를 던지지만 직벽 옆에 쫙 올라와 있을 민호 베스 한 마리를 생각을 해서 일부러 쭉 들어가서 직벽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평소엔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서서 직벽 라인을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거짓말같이 한 마리가 틱 하고 물어주더라고요. 전날 완벽한 노바이트는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고기를 잡았었냐면 끄리는 잡았었거든요. 롱빌로. 그래서 전날 끄리 입질을 한번 딱 받았었는데 그런 끄리 입질을 받은 게 아니라 끄리를 한 마리 봤어요. 누나 여기 앞에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끄리 같은 입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참치를 딱 했는데 꾹꾹꾹꾹꾹 하는데 그거 거의 이렇게 가이드보트 앞에서 탁 문 거라서 반사적으로 챔질을 했거든요. 그리고 꾸물텅 하길래 이거 끓이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만한 초록색이 물속에서 확 뒤집는 거예요. 패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기를 딱 꺼냈죠. 꺼내고 나니까 와, 내가 잡았구나. 진짜 운 좋게 끄트머리만 이렇게 살짝 걸려가지고 그 고기를 뜰채에 딱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어떤 한 마리만 잡아도 이거 성공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아침 상당히 그것도 이른 시간에 한 마리를 잡아낸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 고기를 손에 쥐었을 때 그 감동은 3일을 꽝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해 뜰 때부터 힐 때까지. 그래서 3일을 그렇게 꽝을 치고 나서 그 고기를 걸었을 때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줘서 잡은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뭐 구독자분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아침에 나갈 때 생각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한 마리 물어주겠지.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했고 간절히 바라니까 고기가 물더라. 딱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PD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 구독자분들이 만들어준 고기라고. 저는 그 고기 한 마리를 딱 잡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고기 물칸에 넣고 좀 이따 이렇게 딱 보니까 딱 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고 막 티싱에 살리고 고기가 딱 자립하는 거 보고 나서 하늘이 돕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전 내내 똑같은 낚시를 비슷한 지형에서 꾸준히 했지만 더 이상 입질은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걸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첫 경기를 제가 9등인가 했을 거예요. 진짜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한 마리로 그런 등수가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다 구독자분들이 현근이 잘 되라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스포츠 피싱 팬 여러분들께서 저를 성원해 주셔서 본 게 아닌가. 일전의 교훈은 확실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 낚시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면 한 마리는 문다. 그런 거였어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테이크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지스트 디자인, 10 이어즈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 밸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알아? 이렇게 제일 작은 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전을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말로 잘 비볐어요. 아니 진짜 정말 간절히 원해서 그 한 마리가 나와줬다. 정말 이건 정말 내가 능력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해서 그 고기가 나와줬구나. 그래서 정말 구독자분들이 만들어줬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는데 일전을 어쨌든 한 마리 8등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전도 어떻게든 비벼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죠. 뭐 아무리 지난주에 고기가 안 나왔지만 4월 중순이잖아요. 이전 4월 14일 날 다미끼컵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든 한 마리만 잡아서 어떻게든 10등권에 머물러서 전반기 봄을 성공적으로 끝내보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연습을 했죠.
일전 때 워낙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주에 이틀 연습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못 잡았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올라와서 나 6일 동안 낚시했는데 한 마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경기 전날이죠. 경기 전날 연습 끝나고 올라왔는데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와, 안동에 진짜 베스가 없구나. 1도 없구나. 다 죽었구나. 정말 내가 다 잡아냈나 보다. 사람들이 정말 안동의 베스를 씨를 말렸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경기가 그렇게 연습날 딱 끝났을 때 선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작년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전년 그러니까 17년, 18년을 통과하면서 그 가을 시즌에 정말 모랑으로 치닫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야, 안동이 어쩌면 토너먼트 필드로서 경계점을 이미 지나섰다. 여기는 생명이 끝난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원이 없다. 근데 저 그 말이 정말 무색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진짜 그동안 고기를 어떻게 잡아왔지? 내일은 진짜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경기를 시작을 했죠. 저는 꽝을 쳤습니다. 예, 정규전에서 꽝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16년 가을에 한 번 치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의 없었고. 와, 정규전 꽝이라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낚시 이렇게 못하나? 아니 내가 며칠이야 1, 2, 3, 4, 1, 2, 3, 4, 8일 낚시해서 베스를 한 마리 잡았다니까요. 난 스스로 제가 되게 미워질 정도로 내가 낚시를 이렇게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다 까보놓고 나니까 그날 100여 명이 떠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은 사람은 14명, 나온 고기는 총 2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조금 자신감의 회복? 남 탓을 하면서 이만큼을 했죠. 맞아요. 그렇게 자신감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 안동이 토너먼트 필드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이 너무 많아서 고기가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가을에 수위가 한 7, 8m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삭지하는 육초들이 물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고기가 숨을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가 건강해서 빙어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나무 속에 숨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빙어가 슝슝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가서 딱 먹고 다시 숨으면 되니까 루어에 반응할 이유가 굳이 없고, 그리고 루어에 반응하는 베스들도 개체수가 상당히 적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 숨을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루어를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만큼.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었나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4월 중순이지만 아직 물속은 겨울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설득력을 갖는 게, 못함으로 표층 수온만 재잖아요. 사실 그걸 아마 내려서 쟀으면 평년보다 훨씬 차가웠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물론 물이 많아서 뭐 결빙이 덜 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오르는데도, 떨어지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오르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물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평소에 낚시하던 중류 지역이, 그러니까 봄에는 사실 주진교 근처에서 고기가 많이 나와요. 주진교랑 중상류, 그리고 뭐 기사계곡 4월이라고 불리우는 반대쪽 상류 지역들도 고기가 잘 나오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서 상류에 구실을 하던 데가 중하류가 됐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전이 끝나고 나서 또 3전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수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토너먼트 필드로서 어떤 역할이 끝났다라는 건 3전 때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전 때 1등이 5마리 10,000g이 넘었어요. 2등도 10,000g이 넘었거든요. 그 말은 2kg짜리 베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연습 때 가서 보니까 물속에 이따시만 2kg짜리 베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개체수가 적어서 낚시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이론이 됐던 거죠. 근데 그에 비해 뭐 수위가 높아서
잡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수위가 높아서 숨을 때가 많았고, 수위가 높아서 중류가 하류가 됐고, 수위가 높아서 수온이 늦게 올랐다 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란 모드가 딱 됐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잘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이론, 그러니까 가을에 수위가 올라서 육초가 많으면 다음 해에 봄 낚시가 좀 잘 될 것이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적당한 육초 적당한 침수일 때 그렇고, 이렇게 진짜 뭐 한 말도 안 되게 6초 라인 7, 8m까지 쫙 잠겨버리는 가을을 그 다음에 봄은 어렵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배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실히 어렵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었죠. 그렇게 해서 KSA 프로 토너먼트 1전과 2전은 마무리를 했고요. 1전과 2전이 끝났을 때 1전은 8등, 뭐 2전은 꽝을 해서 10등 밖으로 쭉 밀려나긴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선수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거든요. 2경기 다 고기를 잡아온 사람, 1경기만 고기를 잡아온 사람, 그리고 2경기 다 고기를 못 잡은 사람. 그래도 중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뒤를 볼 수 있는 상태로 KSA 프로 토너먼트 1전과 2전이 마무리됐습니다.